의사수가 정원 저는 높이는 거 당연히 찬성하고요. 뭐 이익 집단 자기들만 반대하겠죠. 근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니까 힘이 세니까 의사수 정원 못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정기기사는 과정평가양 들여서 팍팍 풀어 되겠죠. 뭐 더 보겠습니다. 제가 시설 분야를 알고 나서 그리고 자격증 공부를 하고 제 친구 그 소위 노가다라고 하죠. 그 잡일 같은 거 하고 또 전문화되지 않아서 비교적 적은 금액을 받고 좀 고노동에 시달리고 힘들게 살던 친구가 있는데 이쪽 시설 관리 분야를 제가 알려주고 전기기사 공부를 해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힘들 때 그 친구가 힘들 때 제가 얘기하던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생각하겠지만은 공부 1년 해갖고 80까지 급여를 올려받으면서 살면은 그러면 네가 하루에 한 1시간 공부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가 되겠니? 뭐 그런 형태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을 환산도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자격증별로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공부하는 시간을 그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반대급부를 그 시간으로 나눠서 그 시간에 그 시간이 한 시간이 얼마의 효과를 주는지 그 부분을 소위 학습 시간당 금전 가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시간당 금전적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적 뭐 위치, 지위 그런 부가적인 부분들은 무형적인 거라 계량화 괴수화는 못했고요. 그거는 플러스 알파죠. 훨씬 더 많은 걸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금전적 가치를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은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짜리 공부를 하고 있는가, 얼마짜리를 불태우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전문직인 의사, 변호사를 일단 비교해 봤고요. 거기에 우리가 익숙한 전기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하기 곤란하다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소위 대표적인 자격증과 전기기사를 비교하는데 단순 비교하는데 그냥 의미를 뒀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의예과, 본과 뭐 소개 글인가 보네요. 그리고 교육연합신문에서 발간한 국내 의사가 되는 로드맵, 뭐 원광대에서 발간하는 뭐 시간표도 있겠고, 의대생은 이렇게 공부했다. 뭐 뉴스도 있고요. 의대생 순 공부 시간, 쭉쭉 해서 공부 시간도 객관화를 했고요. 소득도 객관화를 했어요. 의사와 변호사의 공부 시간 그리고 소득 금액 그런 거를 한번 객관화를 해보고 전기기사도 뭐 어떤 수기 같은 거 참조해서 계량화 계수화를 한 수치로 그 시간당 금전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분석 결과 의사와 변호사는 매우 길고 엄격한 교육 및 훈련 과정을 거쳐 높은 총 생애 소득을 달성하는 직업입니다. 맞죠? 반면 전기기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학습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연간 소득 증대를 가져옵니다. 뭐 비교적 많이 짧긴 한데요. 상당한 연간 소득이라는 표현이
짧은 학습 기간 대비 상당하다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학습 시간당 금전 가치라는 지표는 이러한 직업자들의 투자 효율성을 다른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특히 의사와 변호사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 시간이 매우 길어 시간당 가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직업의 높은 사회적 기여도와 절대적인 소득 수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뭐 단순히 급여만 갖고 잣대를 대기는 좀 그렇고요. 절대적 소득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겠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그거는 일단은 무시하고 단순하게 비교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시간당 금전적 가치는 총 생애소득 또는 자격증으로 인한 추가 소득 마이너스 총 교육 나누기 훈련 비용으로 총 학습 나누기 훈련 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이는 단순히 총 소득이 높은 직업이 아니라 투자된 시간 대비 효율적인 직업 경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사는 매우 길고 엄격한 수련 과정을 거치지만 높은 사회적 지위와 상당한 소득 잠재력을 가진 직업입니다. 둘째, 변호사는 집중적인 학문적 학습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진입하며 다양한 경력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전기기사는 비교적 짧은 학습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력 발전과 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수요 높은 기술 자격증입니다.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시간당 금전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학습 나누기 훈련 시간과 금전적 가치를 명확히 정의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금전적 가치의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평균 연간 소득 나누기 급여 이렇게 계산하면은 금전적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암묵적 비용도 별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 공식도 정의를 했는데요. 의사와 변호사는 추정 총 생애 소득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기사와 다르게 우상향하는 소득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전기기사는 시설직에 한해서 연봉 프리미엄만 계산을 했고 똑같이 그 훈련 시간으로 나눠서 훈련 시간 대비 훈련 단위 시간당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 경로와 기간을 의사, 변호사, 전기기사 구분을 해봤고요. 보면은 대략 한번 볼까요? 정규교육은 이렇게 추정되고 자기학습 시간까지도 감안을 했습니다. 9천 시간으로 추정된다. 2만 시간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의사의 총 추정학습 시간 볼까요? 정규교육이 3,600시간, 자기학습 9,000시간, 업무 통합훈련이 2만 시간이나 되나요? 그래서 32,600, 이게 수련의 시간까지도 뭐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게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은 1만 시간을 노력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데 이건 3배네요. 의사가.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평균 소득을 보면은 6년간 의과대 생활비 포함해서 보수적으로 1억 5천 추정 비용으로 가정합니다. 이거보다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렇게 분석이 됐네요. 평균 소득은 인턴 6,800, 레지던트 7,200, 일반의 1억 4천, 전문의가 2억 4천,
대형 병원 전문의 2억에서 최고 6억, 개원의가 3억 4억. 근데 이것도 평균적인 겁니다. 당연히 개원했다가 문 닫고 도망간 의사들도 있고요. 상위 1%는 24억, 더 많은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상품까지 연계해서 팔고, 유튜브까지 하고, 그런 거는 뺀 순수 평균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기소득으로 평균 전문의 소득인 연 2억 3,690만 원을 사용했네요. 그 다음 변호사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좀 바뀌었죠. 로스쿨 과정 이수해야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3년 소요되고, 정규교육으로 1350시간, 수업의 순수 공부 시간이 5300, 총 공부 시간 6200시간. 이게 맞을까요? 좀 적지 않을까 싶은데 6200시간으로 나왔고, 추정 교육비는 4500밖에 안 될까요? 이것도 어떤 서치에 의해서 한 거니까 왜곡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 소득 보겠습니다. 일반 평균 1억 200이네요. 평균 3,500. 초기 경력이 3,500밖에 안 될까요? 5,200. 전체 직업 평균으로는 낮게 보일 수 있다. 개업 변호사 1억 200. 물론 문 닫는 변호사 많고 손가락 빠는 변호사 많습니다. 고소득 4억 1천. 물론 상위 1%는 어마어마하죠. 정관, 판사들 어마어마할 겁니다. 계산 목적으로 대표적인 장기소득으로 일반 평균 소득인 1억 200을 사용했습니다. 자, 정기기사 볼까요? 일반적으로 자체 학습 또는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준비된다. 그렇죠?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가 된다네요. 합격자 절반은 3개월 미만, 82%는 6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을 공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전공자일 경우로 생각됩니다. 저같이 비전공자일 경우는 1년도 짧게 공부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1년 공부했는데 이거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비전공자는. 아무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평일 2-3시간, 주말 8시간씩 2개월 또는 6개월 공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전공자일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 시간을 500시간, 4,500시간으로 추정치를 반영했네요. 시험 응시료, 이게 부대 비용일까요? 인강 비용도 부대 비용. 이 시간에 다른 걸 못했던 기회 비용 같은 거는 의사 변호사도 넣지 않았으니까 여기에도 반영은 안 돼 있네요. 계산 목적, 추가 프리미엄, 급여 프리미엄을 50만 원으로 받네요. 시설 직종의 경우 무수기와 정기기사의 차이가 50만 원. 현실로는 조금 더 갭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지만 50만 원으로 분석을 한 것 같고요. 연한선 600만 원. 물론 업무의 난이도나 지위 그런 부분들은 다 별도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 600만 원은 은행에서 2억 5천만 원을 예치했을 때 이자와 유사하다. 볼까요? 이자와 유사하다. 2.4%네요. 요즘에 정기예금 금리가 2.4%가 맞나요?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2억 5천만 원짜리 예금을 얻은 거와 같네요. 정기기사는. 더 보겠습니다. 전문 자격증 개요 표입니다. 의사, 변호사, 정기기사로 구분을 했고요. 어이없다고 봐주실 수 있겠지만은 다른 분들이 보시면은 단순하게 그냥 정기기사의 자격증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독려를 해드리고자 작성을 했으니까
재미있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학습 시간은 32,000시간, 변호사 6,200시간, 전기기사 500시간. 물론 뭔가 오차가 있긴 있을 겁니다. 추정 교육비는 1억 5천 4,500, 54만 2천원. 알뜰하네요. 연간 평균 소득급여,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받을 급여 이외에 이상의 금액만 따졌습니다. 당연히. 의사 2억 3천, 변호사 1억, 전기기사는 프리미엄 50만원씩 해서 월 600만원 연간. 그렇게 해서 추가 추정으로 총 경력 30년을 근무했을 경우 의사는 프리미엄 소득이 71억, 변호사는 30억, 전기기사 1억 8천입니다. 이것을 학습 시간으로 나눠 보면은 학습 시간 1시간당 프리미엄 금액이 얼마씩 발생했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우리가 1시간 책상에 앉았을 때 가치가 얼마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의사 1시간 앉아 있으면 21만 원입니다. 변호사 48만 원, 전기기사 35만 8,900원. 대단하네요, 전기기사. 의사는 아마도 수련의 기간에 급여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에는 금전적 가치는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전기기사는 35만 8천원. 이거는 비전공자일 경우에는 학습 시간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다소 좀 줄어들 것이고, 또 저같이 중년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 더 낮아질 것인데, 이거는 다음 편 컨텐츠에서 파워포인트로 제가 다뤄 드릴 건데, 거기에서 50세, 60세, 70세 취득했을 경우 80세까지 근무할 경우에 프리미엄이 얼마가 되는지 제가 비교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산출된 가치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학습 시간당 금전적 가치를 보면 변호사가 약 48만 6,300원 시간당 가장 높고, 전기기사가 35만 8,900원, 의사는 21만 3,400원입니다. 총 소득만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의사의 경우 수련의 기간도 교육기간으로 넣은 것 같아서 조금은 왜곡이 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와 변호사의 경우 학습은 해당 분야에서 어떠한 소득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며, 산출된 소득은 이들의 총 전문 소득을 반영합니다. 반면 전기기사의 경우 학습은 기존 경력에 프리미엄을 추가하거나 특정 직무 유형으로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것입니다. 전기기사는 절대적인 소득은 낮지만 투자 대비 효익이 훨씬 투자가 훨씬 적기 때문에 시간당 가치가 높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의사와 변호사는 초기에는 시간당 가치가 낮게 보일 수 있지만 훨씬 높은 절대적인 소득 상한선을 가지며 지속적인 학습이 고소득 업무에 통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시장 수요와 공급을 보겠습니다. 의사는 한국의 낮은 인구 대비 의사 수 1000명당 2.6명, 높은 수요와 높은 급여에 기여한다. 그러나 피부과, 성형외과 등 특정 진료과로의 쏠림 현상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의 전공의 부족과 같은 전문 분야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 뭐 이거는 수요 공급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불균형이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뭐 시장이 이렇게 만든 건데. 그렇지만은 한국의 낮은 인구 대비 의사 수, 정말 낮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의사 수가 저는 높이는 거 당연히 찬성하고요. 뭐 이익 집단 자기들만 반대하겠죠. 근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니까, 힘이 세니까 의사 수 정원 못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전기기사는 과정평가양 들여서
팍팍 풀어 되겠죠. 뭐 더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한 공급 증가가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상위권 및 전문 분야 변호사는 여전히 높은 수입을 올립니다. 맞죠. 뭐 어떤 분야든 상위권은 당연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요. 근데 한 가지 요즘에 AI가 많이 확산되면서 변호사 직종에 상당한 위기감이 도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리포트는 절대적인 당연히 수치는 아닌 거를 당연히 참고하셔야 되고요. 더 보겠습니다. 전기기사 미래 에너지 시대에서 강력한 수요와 자격증 소지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요건은 안정적인 고용과 자격증의 가치를 보장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몇 년 이내에 과정평가형 풀리면은 가치 보장 이제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전기기사 뭐 할 수 없겠죠. 또 추가적인 거 보겠습니다. 비재무적 혜택 및 비용, 금전적 가치 이외의 무형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지위, 명성, 의사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높은 사회적 명성을 가집니다. 그렇죠. 뭐 사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뭐 급여적인 건 뒤따라오는 거고, 이 명성 이 부분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몰리는 거고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결론 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수는 늘리면 안 되고 전기기사 수는 늘려도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전기기사를 50세, 60세, 70세에 취득했을 경우 학습 시간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우리 비전공 중년자분들, 전기기사 취득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금전적 가치를 계산해드려서 파이팅 넘치시도록 독려해드리도록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